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걱정은 구름과 같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만 주로 하는 병원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심해서 입원해서 돌봐드려야 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기가 어렵죠. 형편상. 여기 오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가볍게 대화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 그냥 가벼운 약물 좀 쓰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한테 오는 분들의 또 그 대부분은 걱정이 많아서 오는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도 그렇고 대인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 걱정거리가 참 많죠. 그걸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이렇게 요즘에 표현하는데 말하자면 걱정이죠. 걱정이 많아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평안하고 그러기를 원하죠. 그거는 곧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어느 연구에 현대인의 70%는 화가 나 있는 상태다. 그런 보고가 있어요. 화가 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것 같은 상태예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풍선이 그냥 있을 때는 뜨거운 게 근처에 가도 괜찮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른다 그러죠. 이렇게 좀 이렇게 찌그러드는 듯 하지만 빵꾸는 안 나잖아요. 근데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으면 뜨거운 게 근처에만 가도 뻥 하고 터져버리죠. 화가 나 있다는 상태는 심리적으로 풍선이 부풀어져 있는 것처럼 화날 준비가 잔뜩 돼 있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 말하자면 시간폭탄이나 마찬가지죠. 터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우리가 만나는 10명 중에 7명은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긴장성 두통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흔히들 머리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경우가 긴장성 두통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 근육이 자꾸 조여들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목 뒤에 있는 근육, 머리를 둘러싼 근육이 은근히 자꾸 조여요. 근육이 오래 조일 때 우리는 그거를 통증으로 뇌에서 해석을 합니다. 손에 팔에다 힘을 꽉 조금 있으면 아픔을 느끼게 돼요. 피가 안 통하면 아프고 근육이 뭉치면 아프거든요. 그것처럼 머리를 둘러싼 근육이 은근히 뭉쳐갖고 점점 뭉치면 나중에는 머리가 무겁고 띵하고 아프고 누질른다 그러고 뭐가 이렇게 달라붙은 것 같다 그러고 때로는 찌끈하기도 하고 이런 긴장성 두통이죠. 80 내지 90%가 긴장성 두통을 경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잔뜩 화가 나 있고 그렇다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형광등 불빛도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재밌다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감옥에서 말 안 들으면 독방에 가두죠. 말도 안 시키죠. 운동도 안 시키죠. 그냥 밥만 주죠. 웬만한 흉악범도 며칠 안 가서 나 말 잘 들을 테니까 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견딜 수 있는 종류는 두 종류래요. 신앙범, 사상범. 이 둘은 혼자 놔둬도 버틴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박탈하면 그것이 제일 큰 스트레스다. 견디기가 제일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 없이 평안하고 걱정도 없이 요즘 현대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뒤처지는 것처럼 되고 빨리 걸어가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열심히 뛰어가야죠. 요즘에 뭐 AI 해갖고서 발달되는 거 보면은 지금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 저만 해도 이제는 나이가 좀 먹었다 그래갖고 별로 애초에 또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AI 챗 GPT 엄두도 안 나고 핸드폰 쓰면서도 아이들한테 맨날 몇 번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모르냐고 야단 먹고 그럽니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직장서도 요즘에는 ABC 이렇게 매겨갖고 보너스를 아동을 준다. 걱정을 많게끔 만드는 사회 분위기죠. 스트레스의 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그 강사가 계세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토크 콘서트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 분인데 제가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우울해졌대요. 어느 날. 걱정이 생기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내가 남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해소시켜주고 웃게 만들고 그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걱정이 많아지고 우울해져서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그러고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에 가면은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에 신부님이겠죠? 훌륭한 분이 계시다 소리를 듣고 모든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거기를 찾아갔답니다. 그분이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근데 거기에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빠진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기가 이제 극복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걱정은 구름과 같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걱정은 구름과 같아서 구름이 꼈을 때는 해를 가려서 어두운 것 같지만 구름이 흘러가고 지나가면 햇빛이 다시 내쬐게 되죠. 걱정은 지나간다 이 말이죠. 구름과 같다. 걱정이 지나가서 해가 비칠 것을 생각하는 것, 희망을 갖는다, 밝은 생각을 한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 희망 품어서 손해볼 건 없잖아. 내 마음으로 밝은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는데 그것이 나한테 손해일 리는 없죠. 희망을 품는 것은 걱정을 분쇄하는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밝은 생각을 하면 걱정이 지나가고, 밝은 생각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 걱정 없는 현대인은 없습니다. 걱정이 없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걱정이 지난 다음에 밝음이 올 것을 생각하고 밝은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그런 삶이 되게 하지 않을까. 오늘은 걱정은 구름과 같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